안녕하십니까, 소목수 유광복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대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패의 종류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대패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대패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대패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영상에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대패의 구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패는 이렇게 대패집으로부터 대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정도의 규격에 65mm 규격이 맞는 그런 대패집입니다. 대패집 이제 원목은 가사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대패집을 보게 되면 이제 가공이 된 대패집은 어떻게 또 명칭을 어떻게 불러줄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대패집의 상단 또 하단, 대패집의 이제 머리 부분, 망치로 날을 빼거나 그때 사용하는 머리 부분이 있고요. 이제 끝 부분, 그리고 누름쇠, 덧날을 잡아주는 누름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날홈이 있습니다. 대패 날을 잡아주는 양쪽에 날홈이 있어서 대패를 좀 확실하게 잡아주고, 떨림이라든가 흔들림 또는 이제 강한 하드우드를 깎다 보면 날이 이제 물러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날홈에서 날을 움켜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패를 그럼 날을 빼거나 할 때 어떻게 빼는 게 좋을까? 지금 망치의 종류가 저는 현재 3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작은 망치, 보통 일반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망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장구통 망치라고 합니다. 뭐 뿔망치, 노루발 망치 또는 장구통 망치, 장구형 망치,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목망치,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공구들 중에 이제 몇 점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패날을 뺄 적에는 어떻게 빼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이렇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자, 기왕이면 좀 제가 자주 쓰는 대패, 자, 쯔네사브로가 있고, 이 대패는 이제 동수석이라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동수석이 있고, 저는 또 이렇게 넓은 대패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목을 하면서도 다른 용도별로 많이 이제 구분해서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넓은 대패를 많이 써요. 면 정리라든가 또 마무리 때문에 70mm, 75mm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좁은 대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60mm 이런 대패도 있지만, 이제 초벌용으로 작업할 때는 이런 작은 대패를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는 주로 이런 넓은 대패를 사용합니다. 자, 날을 뺄 때 그럼 어떻게 빼는 게 좋을까? 머리 부분을 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가 뭐 20년, 30년 썼어도 머리 부분에 망치가 만난 흔적이 전혀 없죠. 이 부분에 깨끗합니다. 주로 이제 어디를 주로 때려 주셔야 되냐면은 머리 귀퉁이 부분 때리면서 이제 타격의 방향이 대각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대패집도 안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써도 다른 데 흠집이 나거나 그런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딱 지정된 부분만, 그리고 대패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때려 줘야지만 날이 후퇴되거나 날 맞춤할 때 그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위만 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툭툭 때려줍니다. 자, 근데 대패 날을 빼거나 할 때도 작은 망치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대패집에 파손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날을 빼는데 그다지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형 망치 이상 요 정도가 이렇게 툭툭 쳐서 힘차게 때려 주셔야, 그래야 날이 빨리 빠지기도 합니다. 더 좋은 거는 목망치를 써주면 더 좋겠죠. 자, 날을 맞추고, 목망치는 또 대패집을 더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으로 툭툭 쳐주면은 날이 금방 빠지게 됩니다. 자, 날을 뺄 때도 어미날만 그냥 빼지 마시고 같이 빼주는 것도 좋지만, 덧날을 먼저 빼놓고, 덧날 부분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미날을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미날의 날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으로 어미날을 먼저 빼는 것보다는
덧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미날을 안전하게 이렇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패 날을 빼고 났더니 이제는 대패집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날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폭을 사이즈로 결정을 합니다. 대패집에서 날을 뺀 다음에 덧날은 안전하게 보관해 놓고 어미날 구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패집의 사이즈는 요 중간,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요 부분을 대패날의 규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패날이 좁은 대패도 있고 넓은 대패도 있고 이보다 더 좁은 대패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그런 대패 중에는 이렇게 작은 대패도 있습니다. 이건 뭐 미리수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마무리용 코너, 구석진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것도 대패로 제가 사용했던 그런 것들인데요. 치수로 봐서는 뭐 20mm, 20mm 대패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대패를 오래 쓰다 보면은 대패집이 파손되거나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날물이 다 닳아가지고 대패집만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패집만 사용을 해서 그때 제가 필요한 도구로 다른 금우개도 만들고 그리고 기타 다른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구를 튜닝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요 작은 대패도 제가 직접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뭐 미니어처로 보여드리려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깎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의 사이즈는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지금 재보니까 70mm 짜리예요. 요건 70mm 짜리고 요 앞쪽에 있는 대패는 75mm.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장대패. 장대패는 단대패와 장대패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수공구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장대패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목재에 접착을 하거나 또는 집성을 할 때도 부재와 부재 사이를 긴 부분을 가공을 해서 본드나 또는 예전에 이제 악교를 사용을 해서 접착을 시켰던 그런 시절에는 장대패의 역할이 많이 필요를 했었는데 요즘들은 이제 기계화되고 그런 전동공구가 많이 발달되고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용으로 주로 이제 단대패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대패들의 종류를 또 보게 되면요. 장대패, 단대패.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평대패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도 날이 외날로 되어 있는 외날 대패도 있고요. 자, 대패가 이렇게 어미날과 덧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대패가 있는가 하면은 덧날이 없이 외날 대패도 있습니다. 외날로만 써서 주로 이제 이런 대패는 어떤 용도냐면은 목재의 이제 마구리면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목재의 이제 면을 가공하거나 할 때는 엇결 고등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 따라서 또는 재료를 돌려서 또는 이렇게 엇결 고등결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재를 가공할 때는 덧날에 미세한 맞춤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마구리면을 깎을 때는 이런 마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덧날을 끼면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날 대패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평대패 중에는 대패 분류 중에서 구분해 보자면은 평대패로 장대패, 단대패 이런 외날 대패들은 다 평대패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는 또 홈대패가 있습니다. 홈대패, 문짝을 짜거나 어떤 집을 짓거나 할 때 어떤 측면에 부재에 홈을 파서 거기에 뭐 너를 끼우거나 또는 이제 궁판을 끼우거나 또는 살대를 끼우거나 그럴 때도 이러한 홈대패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패에서 평대패에서는 날 폭으로서 규격을 결정을 했는데 홈대패는 요 날 홈을 가공하는 치수에 규격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이제 합판에 또는 판재에 규격에 따라서 3mm, 6mm, 9mm 또는 12mm 그보다 더 넓은 21mm 이렇게 치수별로 구분을 해서 홈대패 자체가 만들어진 거죠. 자, 요것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9mm 짜리입니다. 주로 이제 사용이 많이 했던 판문이라든가 그렇게 제작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했던 거고요.
또 유리를 끼우거나 그럴 때는 또 유리의 두께가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mm 유리를 끼운다. 5mm 유리 전용으로 홈대패는 6mm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가 5mm라고 해서 5mm 대패를 홈을 파게 되면 나중에 유리 설치하거나 유리 끼울 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1mm 정도 여유를 줘서 6mm 홈 대패는 주로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보다 더 좁은 것도 있을 수 있죠. 3mm 짜리도 있고요. 이런 홈 대패를 이용해서 가구 짜거나 또 창호 제작에 많이 써왔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살 두께에 따라서 12mm, 15mm 그 두께에 따른 용도별로 쓰는 그러한 골밀이 대패가 따로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은행 껍질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은행면 대패도 있고요. 또 표주방면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제 표주방면. 물론 예전에는 일본식 표현으로 저희 기술 배우고 할 때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좋은 한글을 사용을 해서 한글 사용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예전에 쓰던 말을 다 이제 지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또 새로운 이제 대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한글을 되도록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주방면 모양의 형태의 문양을 가졌다 해서 그런 대패가 있고요. 그리고 박쥐 문양의 박쥐의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박쥐 문양 이런 대패도 있고요. 그 외에도 그런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45도로 모를 접는다 해서 모접기 대패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다 대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남경 대패도 있습니다. 남경 대패는 이제 곡선 가공을 할 때 평대패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또 뭐 배대패도 있고 뭐 둥그런 환대패도 있고 하긴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보여드리는 대패들은 몇 점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절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그때는 이제 필요한 용도대로 제가 그때 이제 필요한 대로 꺼내서 쓰긴 쓰지만 오늘 이제 몇 점 대패 이제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만 이제 꺼내 봤습니다. 자, 남경 대패는 이제 주로 곡선 작업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환대패도 둥글 한자로 된 그러한 대패인데 그 가공면이 그 R값이 어느 정도냐, 라운드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치수가 각 치수별로 다 구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대패를 골라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대패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대패집에 뭐 날입이라든가 날립 그리고 대패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패날의 열처리 기술 그리고 어떤 특수강을 써서 대패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패 강의 때 그때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짧은 영상이지만 기본적인 대패의 구조적인 거 그리고 대패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목수 유광복이었습니다.